두 번째 경우 지난 시간에 하다가 멈췄는데 d5 dt 이거를 이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는 리밋에서 적분 빼기 그래서 나중 시간에서 플럭스, 처음 시간에서의 플럭스. 문제는 서피스가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지금 이 서피스, 이게 서피스인데 이게 ST, 타임 T에서의 서피스고 이게 이제 움직여 간다고 치면 무빙 미디어니까 이게 뭐 일종의 서킷, 여기 전류가 흐르는 서킷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실제로 무슨 고리가 이렇게 움직여 다닌다 생각해도 T 더하기 델타 T라는 시간에서 이만큼까지 이사를 간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점은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니까 간 거리는 뭐 직선으로 간다고 하고 V 델타 T라는 거리만큼 갔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B필드도 여기 그 시간에 그 위치에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요 시간 요 위치에서 사실 위치도 여기 위치 함수인데 위치는 지금 뺐어요. 그죠? 이 코일이 있는 요 위치, 요 면적에서 B필드를 계산해야 돼요. 요 시간과 공간, 이 시간과 공간에서 나중 시간에 나중 요 위치에서 B필드와 이 면적과 곱, 처음 시간, 처음 위치에서 B필드와 면적의 곱을 서로 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이고 지난 시간에 요약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은 이 오른쪽 면과 요 왼쪽 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원기둥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옆에를 막으면 폐곡면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S 토탈이라는 걸 생각해서요. 폐곡면. 요거는 ST에다가 S 사이드, 여기 옆면, 원기둥의 옆면을 S 사이드라고 하고요. S 사이드하고 이 오른쪽 면 ST 더하기 델타 T의 요 세 면을 더한 거, 합친 거. 합친 거를 폐곡면을 생각하면 요 폐곡면에서 B 도트 DA 이 적분하면 0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다이버전스가 0이니까. 가우스 디오렘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하겠다. S 토탈에서. 이게 이제 전략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서 요걸 하겠다. 이 영역이 이제 방정식이 되니까 여기에서 요것을 쉽게 끄집어낼 수 있는 뭔가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전략이고요. 근데 여기 약간 주의해야 될 것이 서피스 노멀 방향이 항상 이렇게 서피스를 폐곡면을 잡고 이 가우스 적분을 하게 되면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 노멀 방향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여기 잡을 때 B필드와 DA, B필드 DA일 때 갑자기 이게 나중 벡터랑 처음 벡터랑 요 노멀 방향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잖아. 그래서 처음 방향이 아마 둘 다 이쪽 여기서 나중 시간에서의 노멀 벡터가 T 더하기 델타 T에서 노멀 벡터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면 처음 방향에서도 이쪽이었을 거라고, 그치? 얘 갑자기 반대로 뒤집힐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폐곡면 적분할 때 이 아웃워드 노멀 방향이 이 노멀 벡터 방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놈은 마이너스 4가 생기겠다. 요게 아웃워드 노멀이니까. 얘는 아웃워드 노멀 방향이 맞지만 얘만 방향이 거꾸로 돼서 그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4 요 놈을 해결해 줄 거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걸 하다 말았죠. 그래서 첫 번째, 제로는 폐곡면 어느 시간에 할 거냐? T 더하기 델타 T에서 합시다. T 더하기 델타 T에서 S 토탈에 대해서 면적 적분을 해보자고요. 이건 당연히 0인데, 다이버전스 0이니까. 이건 0인데, 요거를 써보면 이제 4개인데 첫 번째 항 왼쪽 면 ST는 N 방향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ST B필드는 T 더하기 델타 T에서
우리가 계산하고요. DA. 그리고 이것도 시간 T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가운데 면 사이드에서 B 필드 T 더하기 델타 T에서 DAS 사이드 서피스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이 지금 이 ST를 형성하는 요 폐곡면의 그 지금 오른쪽으로 노멀 방향이니까 이 서킷의 방향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요. 이 아래로 도는 서킷 이게 지금 CT고 이 서킷을 따라가는 이 변이 벡터 이걸 DS 벡터라고 하면은 이 DS 벡터랑 이 VDT 벡터가 이루는 면적. 그 면적은 오른손 DS 크로스 VDT니까 엄지손가락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이고 이거의 크기가 DAS다 이렇게 했고 이 DAS의 크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산을 해놨죠. DAS의 크기는 DS 벡터 외적 VDT로 계산하면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요 스트립 옆면은 요 스트립을 쭉 한 바퀴 돌리면서 요 서킷 CT를 따라서 한 바퀴 돌리면서 적분을 하게 될 거고 면적소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요 아랫면이나 윗면은 면적소로 뭐 요딴 거 생각하는 거고 이 옆면은 이걸 한꺼번에 띠적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오른쪽 면도 더 해야 되죠. 오른쪽 면 더하기 ST 더하기 델타 T B T 더하기 델타 T 내적 DA T 더하기 델타 T 나중 시간이니까요. 이 세 개의 합이죠. 옆면은 그러니까 이거 폐곡면 전체가 0, 이게 세 개 합친 게 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 두 개가 여기 있는 거죠. 그 중에 이 두 개가 있는 거다. 오케이. 근데 미세하게 보면 약간 다르죠? 이거 지금 B필드를 다 같은 시간에서 지금 T 더하기 델타 T라는 시간에서 폐곡면을 계산하고 있거든. 다 같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시간이 다른 놈은 얘죠. 타임 T에서의 BT. 얘만 달라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얘를 저꼴로 만들려면 얘를 익스펜전 해야 되는데 얘는 테일러 전개. 테일러 전개하면은 이거는 BT 더하기 델타 T 곱하기 라운드 B 라운드 T 뭐 타임 T에서 계산한 거겠죠. 1차 근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세 항이 아니라 네 항이 되는 거죠. 요거 때문에 하나 더 나오고 넷. 그래서 그 중에 두 개가 얘고 나머지 두 개가 이항 되고 이렇게 되겠죠. 금방 걸 이어 써보면 앞에 본 요 적분의 왼쪽 오른쪽 요 항 각각 그 순서대로 써보면 S T 더하기 델타 T에서 B T 더하기 델타 T 도트 DA T 더하기 델타 T 이런 항이 하나 있고 빼기 B T 도트 DA T ST에서 이런 항이 하나 있을 거고 빼기 델타 T 적분 라운드 B 라운드 T 도트 DA T 이런 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이드 B T 더하기 델타 T 도트 DAS 이렇게 되겠죠. 요거 근사죠. 테일러 전개 1차항까지만 전개한 거니까요. 보면 헷갈리니까 번호를 붙일게요. 얘를 첫 번째 요놈을 1번 요만큼을 두 번째 요 마이너스 안에 있는 요놈을 2번 그 다음에 요놈을 3번 마지막 이놈을 4번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1번 빼기 2번이 여기죠. 얘가 1번이죠. 지금 1번. 요놈이 1번이고 요놈이 2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빼기 2번은 지금 이게 좌변 0이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1번 빼기 2번이 뭐가 됐냐면 이항하면 3번 빼기 4번이 된 거죠. 빼기 4번 이항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절에 넘어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넘어가서 3번 빼기 4번. 3번 빼기 4번을 써보면 3번은 델타 t st 라운드 b 라운드 t 돗 dat고 4번 근데 이 면적소가 얘는 좀 특이하니까 이 면적소를 이용해서 얘를 좀 바꿔봅시다. 이 면적소가 ds 벡터 크로스 v 벡터 vdt였으니까 그걸 여기다 다 쓴다면은 dt 델타 t를 앞으로 빼면 적분 사이드에 대해서 b t 더하기 델타 t 돗 ds 크로스 v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것도 보니까 삼중적이에요. 벡터 내적, 벡터 외적, 그죠? 삼중적이다. 트리플 프로덕트,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니까 순서를 막 바꿔도 되죠. A, B, C 이렇게 생각한다면 C, A, B 그게 쉽겠죠. C, A, B 형태로 바꾼다면 V 크로스 B T 더하기 델타 T 가로 닫고 돗 DS 이렇게 될 수 있죠. A, B, C, C, A, B 순서는 안 바꿨으니까 크로스가 어디 가든 중요하지 않죠. 트리플 프로덕트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바꾸면 요 두 번째 요 적분이 서피스 적분인데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가서 하는 적분으로 바뀌죠. 이게 지금 면적인데 지금 이게 이 경로를 따라서 근데 그 경로가 어디였냐면 쭉 돌아가서 보면 요 DS가 움직이는 경로는 요 CT라는 경로예요. 그러니까 CT라는 경로에서의 경로 적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 전체가 경로 적분 CT라는 경로를 따라서 V 크로스 B T 더하기 델타 T라는 어떤 벡터를 선적분하는데 근데 요 CT라는 경로는 또 폐곡선이야. 막혀 있잖아요. ST의 테두리이기 때문에 폐곡선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 폐곡선의 선적분. 이것도 1차원과 2차원을 잇는 시오렘이 있죠? 뭐더라? 스톡스 티오렘, 그지? 스톡스 티오렘을 쓰면 이걸 2차원 적분으로 바꿀 수 있죠. 서피스. 여기서 CT가 둘러싸는 서피스가 뭐야? ST죠. V 크로스 B라는 벡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컬취해야 되지. 요 벡터를 컬취해야 되잖아. 그래서 컬 오브 V 크로스 B 이건 T 더하기 델타 T라는 시간에서 이 벡터랑 면적 적분을 해야죠. dA 벡터랑. 근데 이거 타임 t니까 당연히 이거 DAT겠지. 타임 t에서. 됐어요. 이제 필요한 조작을 다 했네? 얘랑 적분을 하나로 묶을 수 있죠? 델타 t 적분 ST 하나로 묶으면 라운드 B 라운드 T 빼기 오케이. 컬 가로 열고 V 크로스 B 돗 DAT가 된 거죠. 이거 좌변이 뭐였더라? 이거 0이 아닌 어떤 값이죠. 0이 1 빼기 2 빼기 3 더하기 4니까 이거 이항했으니까 1 빼기 2는 3 빼기 4지. 얘가 0일 이유는 없잖아. 이걸 다 더한 게 0이었으니까 이 값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경로에 이제 다 도달한 것 같아. 이제 돌아와 볼까? 여기 이제 좀 지워도 되죠? (1 빼기 2가) (3 빼기 4다) 3 빼기 4를 우리가 다 계산했더니 어떻게 써졌다? 델타 t로 묶었다. 그러면 이제 극한 보내면 되잖아.
오케이. 이거 또 잘못 썼네. 참. 분자만 쓰고 그래. 분모가 있었어야지, 그죠? 델타 t가 분모가 있었어야지. 델타 t분의 미분이니까 델타 t분에 있었어. 자, 델타 t분에 있었는데 저기에서 델타 t가 앞으로 튀어나왔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적분 st, 오케이. 라운드 b, 라운드 t 빼기 컬 v 크로스 b t 더하기 델타 t 바깥쪽에 dA t 이렇게 됐잖아요. 극한 보내면 똑같은 거 계속 쓰고 있는 애가 지금 t 제로로 보내면 되니까 그냥 t가 되겠죠? 극한 0으로 보냈으니까 t가 0으로 갔으니까 모든 게 그냥 같은 시간이 됐죠. 그래서 d 파이 b dt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해졌어요. 이 가로를 잘못 쳤네. 가로 하나 쳐야지. 이게 이제 유도 기전력의 음수죠. 마이너스 d 파이 b dt가 유도 기전력. 그게 이제 파라데이 유도 법칙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보호만 붙이면 유도 기전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무빙 미디어에서의 유도 기전력. 일단 좌표계가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 움직이고 있는 지금 서킷을 타고 우리가 피직스를 구현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무빙 코디네이트 문제거든. 여러분들 역학에서도 이렇게 좌표 변환하면은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얘도 지금 좌표 변환, 움직이고 있는 좌표. ST라는 놈이 이 서피스가 지금 움직이니까 이 회로가 이제 움직이는데 그 회로 위에서 지금 피직스를 구현하고 있는 거라서 움직이고 있는 회로에서 본 유도 기전력이 정지되어 있는 서킷에서의 유도 기전력과 같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용어를 책에서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를 마이너스 입실론 프라임이라고 붙이고 있어요. 프라임이란 기호는 무빙 코디네이트, 무빙 서킷, 무빙 서킷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항상 프라임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요 입실론이란 건 우리가 어떻게 정했냐면 전기장의 선적분, 요 회로를 따라서 서킷을 따라서 전기장의 선적분이었는데 그 서킷이 지금 CT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이렇게 E 필드라고 붙인 것도 지금 이 무빙 코디네이트를 타고 가는 사람이 본 전기장이기 때문에 얘도 E 프라임이라고 책에서 구별하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무빙 서킷 위에서의 것이니까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좀 붙이고 약간 다르게. 그러나 이 표시는 책마다 달라요. 전자기 책마다 어떤 책에 프라임 붙이고 어떤 책에 안 붙이고 그거는 책마다 약간 미세하게 달라. 이 책에서는 일관되게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다른 책은 꼭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좌표 변환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코디네이트이기 때문에 이 필드가 약간 다를 수 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버리면 전기장이 자기장이 돼버릴 수 있거든. 자기장이 전기장 돼버릴 수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좌표 변환돼서 서로 다른 것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면 요 전기장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의 그 전기장이냐 다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프라임 붙이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다 됐네. 좌변이 이건데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 이 마이너스까지 생각하면 마이너스 요건데 여기도 폐곡선에 대한 선적분 또 스톡스 티오렘 쓸 수 있겠죠. 이것도 스톡스 티오렘 쓰면 어떻게 된다? 스톡스 티오렘 쓰면 마이너스 컬 요 벡터의 컬이 와야 되죠. E 프라임 도트 DA 이렇게 되겠죠. ST에 됐네. 좌변 우변 같아야 된다. 그러면 비슷한 형태가 많이 나타났어. 적분 안에 게 똑같으면 된다죠. 적분 안에 게 똑같으면 되니까 여기다 정리해 보면 적분 안에 게 똑같다.
따라서 한쪽으로 모으죠. 뭐 한쪽으로 모으자고. 라운드 B, 라운드 T 한쪽으로 보내버리고 컬 한쪽으로 모아버리고 이렇게 쓰면은 컬 E 프라임 빼기 V 크로스 B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다 이런 결론을 얻겠죠? 많이 보니까 비슷하죠? 파라데이 유도 법칙의 미분꼴 뭐였죠? 컬 E가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였다. 이게 파라데이잖아요. 파라데이 유도 법칙인데 이거랑 비슷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우변에다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쓰고 좌변에는 컬 안에를 모았어요. 그럼 요 놈이 뭐 해야 되겠냐? 자, 이거 비교하면 어때? 요게 뭐가 되면 될 것 같아? 뭐가 되면 얘가 2가 되면 되는 거지. 얘가 E 필드면 되겠다. 자, 따라서 E 필드는 E 프라임 빼기 V 크로스 B겠구나. 이걸 다시 옮겨 쓰면 다르게 쓰면 E 프라임을 구한다면 E 프라임은 E 필드에다가 V 크로스 B를 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E는 뭐냐면 정지좌표에서 본 전기장. E 프라임은 뭐냐면 무빙 코디네이트. 왜 내가 이건 정지좌표라고 하고 이거 무빙 코디네이트라고 할까? 입에 익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하나는 정지좌표, 하나는 이동좌표 이래야 될 텐데 헷갈리지? 이거 헷갈려요. 학생들은 무지하게 헷갈려. 부호 뭐 헷갈리겠지? 플러스 썼다 마이너스 썼다가 생전 처음 배웠는데 어떻게 그 부호까지 안 틀릴 수 있겠어? 교수님, 정지좌표계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여기 가만히 있고 저기서 어떤 코일이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정지좌표계를 써야 되는 거고 그렇지. 내가 만약에 저 코일을 타고 이동하면서 여기에서 흐르는 걸 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무빙 코디네이트를 써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런데 내가 지금 약간 오버한 면은 있는데 전자기책에서는 관측자 또는 뭐 좌표 변환에 대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갈릴레이 변환인데 저속도니까 그런 좌표 변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좌표 변환은 무조건 우리 역학한테 다 보내. 역학 책임이야. 나는 책임이 없어. 여러분들이 좌표 변환을 잘 모르겠으면 그건 역학쌤 책임이고 양자역학쌤도 좌표 변환 이야기는 안 할걸? 모든 교과는 모든 물리학 과목은 역학의 그 좌표 변환을 다 밀어버려요. 우린 분리하면 역학. 근데 역학에서는 전자기는 전자기 가서 배워. 이렇게 서로 이제 핑퐁이 되는 건데 뭐 약간 하여튼 그렇다. 그 역학에서 말하는 그 정지좌표계하고 이동하는 좌표계 그 개념과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자기 현상은 관측자가 눈 뜨고 있다고 해서 전기장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눈 뜨고 있다고 전기장이 보여? 역학하고는 달라. 역학에서는 공을 던지는데 내가 공 따라가면 공이 내가 코앞에 있는 거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공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눈에 빤히 보이잖아요. 근데 전자기는 눈에 빤히 안 보여. 그러니까 관측자가 이걸 관측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거시기해. 관측자가 가면서 볼트미터로 막 재야 되거든. 날아가면서 막 볼트미터로 재야 돼. 얼마나 정신을 사납겠니. 머리가 어지러질 거라 막. 날아가고 있는데 볼트미터 꺼내가지고 이렇게 재야 되니까. 그게 잘 재질 건지 검증이 좀 불가능하기도 하고. 우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전기장을 못 재보니까. 하여튼 그 역학에서 배운 여러분들이 그 개념이다. 단순 좌표 변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게 마치 뭐 이게 속도가 작다고 생각하면 마치 뭐 이렇게 보이지 않나? x 프라임은 x 빼기 vt 뭐 이런 꼴로 보이지 않아요? 이게 x 프라임은 x 빼기 vt 뭐 그런 관계처럼 보이지 않아?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좀 있긴 하지만 갈릴레이안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다. 대신 여기 컬이 있다는 게 좀 문제라는 거지. 아니, 컬이 아니라 외적 방향이 바뀌어요. 벡터 방향이 바뀌어서 이 스칼라 역학에서는 이런 식이었지만 전자기에서는 여기 외적이 붙는다는 것이 조금 다르지. 예? 유사성과 뭐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요 중에서 요 두 번째 항, 요 V 크로스 B 이거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해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EM이다. 이 책에서는 EM 벡터라고 쓰고 이거를 모셔널 일렉트릭 필드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모셔널 일렉트릭 필드 또는 V 크로스 B 이거는 책에 상관없이 상당히 유니버설해. 이 프라임 벡터 뭐 이런 거는 이 책 저 책에 따라 안 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지만 V 크로스 B를 모셔널 일렉트릭 필드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의 전자기 책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냥 그게 편하거든. 왜냐하면 이걸 왜 쓰냐면 이 정지좌표계에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전기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전기장이 없어. 허공에 전기장이 없는데 움직이고 있는 회로 속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뭐가 느껴져. 좌변은 0인데 움직이고 타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 뭐가 느껴져. 그게 요놈이라는 거지. 이 항에서 보면은 이 프라임이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얘가 본 전기장은 0이야. 좌변이 0이죠. 요 상황에서. 근데 이동하고 있는 회로랑 같이 이동하고 있는 사람이 본 전기장이 있어. 그럼 그게 뭐냐? 이게 V 크로스 B라는 거지. 요 이항 될 거니까. 그게 곧 EM인 거죠.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이게 전기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동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요쪽은 전기장이 없을 때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바깥에 정지좌표계에서 전기장이 없고 그럴 때만 이걸 쓸 수 있겠지. 근데 정지좌표계에 전기장이 만약에 있는데 전기장도 있고 자기장도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두 항이 다 있는 거니까 그때 이 표현을 쓸 수 없어요. 근데 책마다 그걸 이제 선택적으로 어떤 책에서는 당연히 뭐 전기장 없고 그냥 자기장만 전자기 2니까 자기장만 있다 그러면 요것만 기술해 버린 경우도 있어. 그러면 그때는 E 프라임이 곧 EM이야. E 프라임이 EM 벡터가 돼 버리는 거라고. 그러나 그거는 요 전자기 책은 그 두 상황에 동시에 부여될 수 있다. 전기장도 있을 수 있고 자기장도 있을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E 프라임 벡터와 요 EM 벡터가 같지 않을 수 있거든. 그 차이만큼이 E 필드니까. 그래서 그런 어프로치를 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마다 약간 다른데 어쨌거나 이건 공통분모예요. V 크로스 B는 외워야 된다 그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V 크로스 B라는 전기장이 느껴진다. B 필드가 있는 공간에서 폐회로를 가진 고리가 움직이면 그 폐회로에는 E 프라임 다시 말하면 V 크로스 B라는 전기장이 흐르게 된다. 그 당연히 비보존 전기장일 것이고 이렇게 빙빙 도는 형태의 전기장이 생기게 된다. 이런 걸 모셔널 일렉트릭 필드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E 프라임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 여기 있는 입실론 프라임. 요거는 모셔널 EMF라고 불러야죠. 공간이 없네. 모셔널 EMF. 운동 때문에 생겨나는 기전력. 모셔널 EMF. 입실론 프라임. 마이너스 d 파이 dt인데 원인이 다른 거지. 회로는 가만히 있고 여기에 B 필드가 진동을 해서 생기는 거는 그냥 우리가 EMF라고 부르고 B 필드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회로가 움직여가지고 생기는 거는 이제 모셔널 EMF라고 부르고 그 동전의 양면이에요. 어느 놈이 움직이냐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건데 대략 뭐 할 이야기는 다 한 것 같고요. 이 운동 기전력 요동내 문제는 요동내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면은 좀 더 클리어해질 거예요. 유도 과정보다는 연습 문제가 훨씬 쉬우니까 유도 과정에서는 온갖 뭐 벡터와 타임과 위치와 다 고민해야 되지만 연습 문제를 풀면은 쉬우니까 연습 문제 풉시다.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B 필드가 변할 때 그때 예제도 안 풀었으니까 예제를 몰아서 좀 풀어볼게요. 책에 있는 예제들을 몰아서 여러분 책에 보면은 B 필드 일정하고 움직이는 레일, 무빙 레일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책에 있는 example 중에 뭐 학부 때도 이렇게 하고 아니 학부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레일이 움직이는 거. 밖에도 금속 요 이 레일이 움직여. 레일이 속도 V로 움직인다.
사실은 라드가 움직이는 거지. 요게 레일이지. 뭐. 근데 하여튼 요 문제를 무빙 레일 문제라고 해. 바깥에 트랙이 있고 이게 이렇게 디귿자로 트랙이 있고 여기 요 막대기처럼 생긴 라드가 이렇게 쭉 움직이는 속도 V로. 여기에는 공간에 B필드가 존재해. B필드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오고 있어. 나오는 B필드가 있고 이 B필드가 B다.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의 길이가 L이다. 이런 문제죠. 이 뭐 x변 여기 이게 v, 속도 v니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x라고 하는 게 쉽겠죠. x 이 거리는 x다 이렇게 하는 게 쉽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게 첫 번째 example인데 여러분들 책에 내 책이랑 이 책에 example 번호가 없어가지고 이 책에 example 번호가 없죠. 여러분 책에 피겨 17.3 피겨 17.3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피겨 17.3 이걸 이제 문제로 만든 건데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알고 싶은 건 두 가지겠죠. 여기서 기전력이 얼마 생기는가, EMF가 얼마인가, 또는 여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가. 한 칸 더 간다면 구간별로 전기장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 문제를 많이 꼬은다면 이 선이 저항이 있다. 저항이 몇 옴이다. 그러면 뭐 에너지가 얼마만큼 소비되는가 등등 뭐 그런 식으로 막 1학년 학부 1학년 수준에서 이거 여러분들 해봤었을 거예요. 그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유식한 용어를 사용해서 이걸 다시 구성해 본다면 이 문제는 B필드가 일정하고 지금 뭐가 움직이죠. 그러면 뭔 문제가 된 거지? 어느 거 써야 돼? 우리가 요거 써야 돼? 요거 써야 돼? 후자 써야 돼? 이동하니까 전자 써야 돼? 두 개 다? 어떻게 풀어도 돼요. 심플 앤서 어떻게 풀어도 되는데 이게 폐회로를 지금 구성했잖아. 그리고 지금 면적이 단순히 넓어지고 있잖아. 쉽게 풀다면은 이쪽으로 푸는 게 쉽겠죠. 근데 단순히 면적이 넓어진 거니까. 그걸 면적이 넓어지는 것은 무빙 미디어 안 쓰고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봐봐요. 입실로는 마이너스 d 파이 dt. 요 버전으로 하면은 파이가 b 곱하기 a란 말이에요. 면적이 뭐지 여기서? a가 x 곱하기 l이야. 그러니까 b는 상수야. b는 지금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요게 마이너스 b l dx dt 이렇게 될 거고 요게 v죠? dx dt가 v니까 이게 마이너스 bl v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거 할 때 뭘 쓴 거지? 정지된 관측자가 본. 근데 지금 뭐가 움직였잖아. 그걸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요거는 요걸로도 잘 풀려. 아무 문제가 없어. 왜 굳이 우리가 모셔널 일렉트릭 필드를 굳이 안 써도 돼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이거 모셔널 일렉트릭 필드 문제야. 이거는 요 부분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생긴 거니까 요 부분에서 모셔널 일렉트릭 필드 계산하면은 똑같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나 이 문제는 아무도 그렇게 풀지 않죠. 폐회로인데. 폐회로면 에리어가 딱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에리어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너무 쉽거든. 답이 틀리지도 않아. 기전력은 항상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을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죠? 방해하는 이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판단하려면 지금 이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자기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기 선속이 지금 늘어나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늘어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 요거 나오는 것을 나오지 못하게. 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도록 유도전류를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래서 유도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맹점이 있어요. 회로에 저항이 없으면 유도전류가 무한대가 나오게 되겠지. 기전력은 유한한데 저항이 0이면 전류의 크기가 무한대가 돼버려. 그래서 이건 저항이 없으면 전류 값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애초에 조금 그걸 물어볼 수가 없어. 여기다 어딘가 저항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저항 만드는 순간 문제가 꼬여. 에너지가 또 소비되니까. 지금은 에너지 소비되는 메커니즘이 하나도 없는데 에너지가 소비돼야 되니까 속도가 줄어들든 뭐 어떻게 돼야 돼요. 땡기는 사람이 힘을 계속 써야 되니까. 피곤해진다 이거지. 그래서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는데 전류 값은 무한대야. 전류 값 가지는 사람들이 묻질 않는 거지. 그 다음에 인피니트 실린더 문제는 우리가 했지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인피니트 실린더. 반지름 A인 위아래로 무한대인 실린더가 있고 여기 내부에 반지름 A 안쪽에서는 일정한 B필드 B0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알파 방향은 Z방향 이런 자기장이 있고 로가 A보다 큰 데에서는 자기장이 없다. 이렇게. 요 내부에만 자기장이 컨파인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문제. 여러분 책으로 하면 이게 어디 있더라? 책으로 하면은 17.16식이네. 그림 17.5가 그 답이고 17.16식. 여러분 책에 보면 17.16 이퀘이션 17.16이 요 문제죠. 인피니트 실린더 문제인데 하여튼 요 문제에서는 자기 선속 구하는 건 너무 빠르니까 B필드 주어져 있는데 자기 선속 미분하는 건 뭐 되게 쉽겠죠. 그건 너무 빠르니까 여기서는 E 필드를 구해보는 것으로 안쪽 바깥쪽에서 E 필드를 구해보는 것으로 해봅시다. 우리가 이거 사실 전에 했어요. E 필드를 구하면 어떻게 구한다?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이게 제일 쉬우니까 이걸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서 B 필드 미분 오른쪽 바로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미분 오메가 B0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알파 G 이렇게 되겠죠? 우변이 한번 미분하니까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됐잖아. 근데 여기 이 필드의 방향 어느 방향인지 대략 알아야 되겠지. 뭐 앞에서도 봤지만 자기장이 지금 변하는 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 전류 방향이 곧 전기장의 방향이야. 양전하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이 B필드가 요 상하 방향으로 지금 진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상하 방향이 되게 하려면 이 옆으로 도는 방향. 다시 말하면 B필드의 방향은 E필드의 방향은 파이 방향이 돼야 되겠구나. 이건 그냥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필드의 크기가 반지름에만 의존하겠죠. 실린드리컬 시미트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E필드 뭐 반지름에만 의존하고 방향은 파이 방향일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 컬 또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컬하면 컬 연산하면 또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지금 하게 되는데 그레디언트 벡터가 로 라운드 로 더하기 파이 로분의 1 라운드 파이 더하기 라운드 G인데 Z 성분 없으니까 얘는 뭐 전혀 필요하지 않겠지만 요거 두 놈은 필요하죠. 왜냐면 로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 파이가 파이의 함수니까 필요하고 요 두 개가 각각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요 연산 해보면 컬 E 이걸 계산한다면 이걸 써야죠. 로 라운드 로 더하기 파이 로분의 1 라운드 파이 외적 2로 파이가 파이의 함수다. 이걸 하나씩 해보면 첫 번째 놈이 얘를 미분하면 얘밖에 미분 못하죠. 로 라운드로 2로 한 다음에 외적 파이 첫 번째 걸 해결했고 두 번째 거 얘 둘은 외적 얘가 얘를 왜 물어야 될까? 파이 로분의 1 2로는 앞으로 빼고 외적 라운드 파이 이렇게 되겠죠? 라운드 파이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 마이너스 로죠. 마이너스 로니까 됐네. 그러면 로 파이 G 이건 G 라운드 E 라운드 로 첫 번째 성분 썼고 그다음에 파이로는 2, 1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G인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G 로분의 1 2 로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G 성분이 두 개다. 로분의 2로
더하기 라운드 E 라운드 로. 이런 미분을 하고 나서 항상 단위가 맞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분자 E 필드 분모 길이. 분자 E 필드 분모 길이. 최소한 단위는 맞았군. 이게. 체크 안 하면 순간 틀리고 본인이 모를 수 있거든. 전체를 검사하지 않더라도. 오케이. 이렇게 이게 요 놈이다. 이제 그 미분방 정식을 풀어야 되죠. 그 미분방 정식 푸는 것은 두 번째다. 그때도 내가 하다가 말았는데 그때는 이제 적분으로 한번 하고 미분방 정식은 되는 것만 제가 그 다음에 강의 비디오에 제가 틀린 거 좀 고쳐놨는데 노란 포스트잇 같이 붙여놨는데 그거 봤으면 아마 알 텐데. 그래서 이제 요 미분방 정식을 이제 이거에서 풀면 되죠. 한번 시도를 해볼까? 저기 1차 미분이니까 DE, D로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로 분의 1, E 로 요거가 뭐였죠? 오메가 B0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알파 요 미분방 정식을 푸는 거죠. 여기 지금 이 필드의 파이 성분이죠. 이거 이 파이. 이 필드의 파이 성분. 이거 푸는 쉬운 전략은 어떻게 하면 얘를 쉽게 풀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 요대로는 풀기 힘들잖아. 여러분들이 미분방 복소수보다는 요 미분을 하나로 묶는 게 좋겠죠. 미분이 뭐 하나로 좀 묶여 있어야지. 뭐 D로 가로 열고 그다음 앞에다 뭐 하나 붙이고 이런 꼴로 얘를 좌변이 바뀌어 있어야 이 적분이 하기 쉬울 거라고. 안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힘든 1차 미방이긴 하지만 상당히 힘든 미방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얘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연구해야지. 로 분의 1 DD로 로 2파이 이 꼴이면 된다는 거지. 이 꼴이 요 좌변이라는 거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봐야죠. 이게 맞게 되는지. 요거 앞에 거 미분하면 저거 나오고 뒤에 거 미분하면 저거 나오고 맞게 만드는데 이게 지금 오메가 B0 뭐 오른쪽을 그냥 CT라고 하면 어떤 상수 시간에만 의존한 어떤 상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를 풀어볼까요? 이거 적분한다. 그러면 이걸 이리로 옮기면 DD로 로 2파이는 CT에다가 로를 곱한 거다. 이렇게 되고 이거 한번 적분하면 로 2파이는 2분의 CT 로의 제곱인데 더하기 어떤 적분 상수가 나오겠죠. 이게 상수를 C1이라고 하고 상수 있으면 이게 C1 나누기 로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제 일반해고 적분관 없이 이게 일반해고 여기다가 이제 B필드가 구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B필드가 0이니까 B필드가 0인 데서는 이 필드가 로분의 C1이고 바깥쪽에서는 로분의 C1이고 안쪽에서는 2분의 CT 로의 제곱 더하기 로분의 C1이다. 이걸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조건을 적용해야 되겠죠. 바운더리 컨디션, 탄젠셜 컴포넌트, 반지름 A 안쪽 바깥쪽 1에서 2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이게 지금 탄젠셜 컴포넌트잖아요. 그래서 반지름 A에서 얘 둘이 연속이어야 되니까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이 파이가 2분의 CT A의 제곱 더하기 A분의 C1 이 값이 되고 바깥쪽에서는 오케이 이게 2분의 자꾸 2분의래 A분의 C1 이렇게 돼서 이제 요 둘이 같아야 되죠. 탄젠셜 컴포넌트니까
같아야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C1 결정하고 CT는 얘고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이제 이런 루트를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플럭스를 사용해서 구하면은 이런 고려 별로 없이 이 안쪽 바깥쪽에서 안쪽에서는 여기 면적을 통과하는 마그네틱 플럭스 그걸 가지고 요 테두리 도는 전기장 계산하고 그다음에 요 바깥에서는 여기 전체인데 마그네틱 플럭스는 요 반지름 A까지만 있기 때문에 이 바깥쪽 테두리를 도는 전기장에다가 2파이 곱한 2파이로 곱한 것이 여기 내부에 들어 있는 자기 선속의 시간 미분. 그 방정식이 되게 심플한데 이걸 미분 방정식 끌고 오면은 조금 더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생각할 거 조금 더라는 것이 이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컬에서 그 그레디언트의 방향 벡터를 미분하는 거, 그거 포함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고려하는 거. 많은 학생들이 미분 방정식 쪽으로 넘어가면 보통 그 잘 못해. 근데 기껏해 1차 미방인데 수리물리 교과서 수리물리 배운 기억으로 생각해보면 1차 미방은 쉬운 거잖아. 금방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벡터 필드가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분 방정식까지 가는 거가 일단 힘들고 좀 전에 항이 두 개인데 하나만 나오거든 잘못하면. 또 하나는 이걸 적분할 때 조금만 잘못하면 경계 조건 잘못 적용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오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 주로 예제고 이번 시간 무빙 미디어에 대한 예제도 한두 개만 하고 시간이 되는 만큼 이번엔 이 필드 앞에 그 무빙 레일 문제인데 무빙 레일 문제를 이번엔 관점을 바꿔서 무빙 코디네이트에 타고 있는 사람 관점에서 문제를 다시 풀어봅시다. B필드는 밖으로 튀어나오고 B필드는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길이는 L이고 뭐 이쪽 길이는 X고 뭐 이런 거죠. 얘가 지금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관측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요 컨덕팅 라드하고 동시에 여기서 동시에 요 무빙 코디네이트에 타고 있는 관측자가 본 전기장.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버전대로 말한다면 E 프라임이죠. E 프라임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E 프라임. 근데 E 프라임이 아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벌써 이게 두 번 지워버려지 잊어버렸지. E 프라임이 콜 뭐? 아직은 플래시백이 잘 되네. 근데 이 문제는 요 E가 없잖아. 정지된 좌표가 정지된 관측자가 본 이 필드는 없죠? 없어요. 없으니까 얘가 곧 얘야. 얘가 뭐였죠 아까? 모셔널 이 필드라고 한다. EM 이라고 우리가 한다. 흔히 이 옵저버가 이 컨덕팅 라드에 타고 움직이는 이 자기장 상태에서 타고 움직이는 이 문제는 이 필드가 안 주어져요. 그래서 이걸 애초에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뭐 더하기 뭐 빼기가 애초에 그냥 요 항만 생각하면 돼. V 크로스 B. V 크로스 B가 모셔널 일렉트릭 필드니까. 모셔널 일렉트릭 필드만 내가 느끼겠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쉬운데 그게 쉬워질란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이 방향이 이제 X 방향이다. 그다음에 B 필드의 방향은 뭐 X, Y, G, 이거 G라고 하죠. B 필드는 BG다. 이렇게 잡으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V X 크로스 B G 이렇게 될 거예요. XG는 마이너스 Y죠. 마이너스 Y V B.
그래서 VB라는 크기고 방향이 마이너스 Y. 위쪽이 플러스 Y니까 아래쪽이죠. 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고 크기가 VB라는 거지. 아래쪽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근데 요 라드 일부러 라드로 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요거 바닥에 있는 레일은 안 움직이잖아. 얘들은 고정돼 있어요. 요 부분은 고정돼 있고 얘만 이동하거든. 그럼 요 E 프라임 필드는 어디에만 정의되는 거지? 속도 V를 가지고 움직이는 요 부분에서만 정의되는 거예요. 요 내부에서만. 페어로를 통해서 요 E 프라임이 흐른다 이게 아니에요. E 프라임은 여기에만 작용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작용하니까 사실 요 레일이 안 필요해. 요 레일은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그려놓은 거야. 사실 레일 없었어도 돼. 레일 없어도 돼. 레일이 하는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필드 이야기로 가면 필드의 장점이 그거야. 필드 이퀘이션을 쓰면 우리가 필드를 가지고 미분방정식을 쓰든지 필드를 가지고 식을 쓰면 다른 동네를 안 봐도 돼. 딱 그 점에서만 보면 되니까.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 점만 보면 돼. 이 페어로가 전혀 역할을 하지 않잖아. 지금 페어로가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한 게 있나? 페어로의 x좌표가 지금 중요해? 이 면적이 중요해? 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비행기 문제로 바뀔 수 있어. 비행기가 난다. 비행기. 뒤쪽에도 프로펠러가 있어. 앞뒤로 이렇게 밀고 끌고. 자, 이쪽으로 가. 날개가 금속이에요. 이거랑 똑같아. 아래에서 위로 이런 지구자기장이 내가 북극 상공이나 남극 상공을 날면 상당히 심각하다. 날개 양쪽 끝에 전이차가 발생해. 그 문제잖아. 전이차가 발생해. 근데 비행기 날개에 보통 뭘로 집어넣는다? 연료. 연료가 있는데 거기에 고전압이 발생한다? 위험하잖아. 번개 치면 어떡하지? 그걸로 추락한 비행기는 한 대도 없죠. 아직. 그래서 아마도 이게 괜찮을 거다. 왜지? 전류는 흐르지 않거든. 전류는 안 흘러. 전이차는 발생했다고 했지. 전이차가 있다고 해서 꼭 번개가 치는 건 아니잖아. 양 끝에 전이차는 있지만 전류가 흐르진 않아요. 전류가 흐르는 메커니즘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잖아. 전기장이 걸려 있다고 했지. 전기장이 있지만 그 방향으로 전환 이동하지 못한다.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다이렉트릭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다이렉트릭은 당분간 우리가 접어놨지. 다이렉트릭은 우리가 당분간 취급 안 해. 이 학기에는 내가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겠지만 진공하고 도체만 취급해. 당분간은. 왜냐하면 다이렉트릭에서 전류가 흐르면 무지무지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 그 문제 고체 물리 수준의 문제야.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그건 안 하고 당분간은 지금 완전 도체예요. 자, 이 라드를 좀 확대해서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라드는 도체인데 이 안에 있는 전하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걸 생각해야죠. 우리가 그 버전을 우리가 설명 잘 하는 거 있잖아. 뭐죠? 그게? 뭐였지? QVB. 로렌츠의 포스. 로렌츠 포스로 생각하면 여기 있는 양전하가 여기 뭐 양전하와 음전하가 잔뜩 있다 생각하면 양전하는 QVB 오른쪽 양전하 이쪽으로 가겠지. 양전하 1이 내려가요. 요 힘 때문에 그죠? V 오른쪽에 V 방향 B 나오잖아. 그러니까 V B 엄지 손가락 아래. 음전하라면 당연히 반대니까 위쪽으로 가. 순식간에 이동하겠지. 얘들이 이동하는 동안에는 뭐 전류가 흐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이미 고전압이 벌써 발생하기도 전에 이미 이사를 다 가버릴 거니까. 고전압이 빌드업 되는 순간 양전하, 음전하는 양쪽 끝으로 가서 흩어져 있어. 가운데 뭐냐? 전하 없음. 근데 약간 사기스럽죠. 도체인데 어떻게 전하가 없어. 전하가 그냥 없어야만 돼. 완전 도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도체도 이상적인 도체다. 이상적인 도체는 안에가 텅 빌 수가 있어요. 이게 쫙 양쪽 끝에 다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좀 전에 요 E 프라임 필드는 여기 아래로 걸려 있는데 E 프라임 필드가 이쪽으로 걸려 있어요.
크로스 B라는 필드죠. 지금 우리가 계산했죠. 아래쪽이죠. 그러면 여기 양전화 있고 음전화 얘들은 지금 이동하고 있는 관측자가 보면은 전화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전화 얘가 보일 거라고. 양전화 이쪽으로 갔네. 음전화 이쪽으로 갔네. 그럼 양전화에서 음전 쪽으로 전기장이 있겠지. 그 전기장이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요것과 요거가. 그래서 그게 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서 서로 없는 거랑 똑같은 효과. 내부에 타고 있는 사람한테는 전기장이 없는 것과 같은 효과가 느껴지게 될 것이다. 내부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바깥에 요 놈만 보이겠지. 양전화, 음전화만. 안에서 지들이 뭐 어떤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알아요? 밖으로 드러나긴 양전화, 음전화가 차지 세퍼레이션 된 것만 느껴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 양전화에서 음전화 쪽으로 전이차가 있겠군. 입실론 프라임. 운동 기전력. 모셔널 일렉트릭 필드가 모셔널 EMF가 있겠군. 그래서 전이차가 우리가 그걸 측정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전압으로. 비행기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커지겠지. 뭐 지자기장을 1가우스라고 하자고. 0.1가우스 정도일 텐데 1가우스에서 0.1가우스 정도 사이에요. 10-4승 테슬라인가? 4승인가 5승인가 모르겠는데 뭐 이 정도 잡고 이게 B필드의 크기고 비행기 날개 뭐 747? 몇 미터지? 한 100m? 100m는 아니겠지? 한 50m? 50m에서 100m 사이 50m 길이 50m 속도 뭐 하여튼 시속 800km 정도로 날았던 것 같아 그지? 뭐 한 시속 800km라고 하고 그러면 계산하기 힘들잖아. 안 돼. 720km로 하겠어요. 그래 3600으로 나눠야 이게 쉽지. 720 곱하기 1000 그러면 3.6 그러면은 이게 200m per sec이 되겠지. 이게 계산하기 쉬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게 있어요. 속도를 좀 줄여. 빨리 달지 마라. 이렇게 해.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봅시다. E 프라임이 얼마가 되겠냐? E 프라임에다가 길이 L을 곱해야 되니까 E 프라임이 V 크로스 B고 VB에다가 L을 곱하면 되잖아요. 200에다가 10의 4승에다가 50m 곱해. 그러면 10의 4승에다가 10의 4승 1볼트예요. 생각보다 작아. 1볼트야. 그러면 여기서 커질 수 있냐? 커지기 어려워. 747이 마하 10, 20으로 난다는 게 상상이 돼? 안 되겠죠. 에? 이게 그런 나면 큰일 나. 그런데 그 비슷한 놈이 딱 하나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나? 콩코드? 콩코드는 마하 뭐 2 정도도 안 됐을 거야. 우주왕복선. 우주왕복선이 지구에 다시 돌입할 때 어마무시한 속도로 돌입하거든. 마하 뭐 20이 될지 30이 될지 뭐. 우주왕복선은 747보다는 약간 날개가 짧아도 거의 이 정도 오도가 되는데 속도가 뭐 10배 이상, 10V, 100V, 1000V 정도 우리 돼야 좀 걱정을 해야 되잖아. 비행기가 폭발할까 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주왕복선은 날개에 연료를 안 실어. 왜? 뜨거워 죽겠는데 거기다 왜? 애초에 그런 용도가 아니야. 그리고 그 날개가 그 착륙할 때는 다른 방향으로 향해요.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 거꾸로. 이게 앞으로 날아가는 게 거꾸로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데 비행기가 이렇게 요 방향으로 지구를 향해서 떨어져요. 이쪽에 엔진이 있으니까 역분사하면서 지구 쪽으로 떨어지거든. 하여튼 뭐 그래서 걔도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 이렇게 전방향으로 이렇게 돌입을 하면은 경험할 텐데 아마 외계인의 우주선 정도는 이미 경험을 해봤지 않았을까. 외계인이 우리가 못 보는 새에 조용히 투명하게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엄청 긴 게 아무도 동의하지 않죠. 하여튼 작아서 별 문제 없어요. 속도도 그렇고 뭐.